나쁜 놈들 때려잡는 깡패, 아니 경찰이 돌아왔습니다. 범죄도시 4가 4월 2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3편이 개봉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동석이 형과 제작진이 열일하고 있네요. 2017년 시작한 이 시리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과한 뒤 2022년부터 매해 한 편씩 관객과 만나고 있습니다. 1편이 청소년 관람 불가 작품이었음에도 688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2편은 1286만, 3편은 1068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신화를 썼죠. 한국에서 시리즈가 연달아 1000만 명을 돌파한 사례는 5번 있었는데요. 어벤져스, 겨울왕국, 아바타, 신과 함께, 그리고 범죄도시 시리즈가 있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2편 이상이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건 범죄도시가 유일하며 시리즈 누적 관객 3000만 명 동원 역시 한국 영화 최초의 기록이죠. 범죄도시는 특징이 뚜렷한 장르 영화입니다. 우선 현실 속 사건에 기반한 이야기로 관객이 관심을 갖게 하죠. 1편은 가리봉동 일대의 조선족 폭력 조직을 검거했던 사건을, 2편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필리핀에서 있었던 한국인 관광객 납치 및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했는데요. 3편 역시 한국에서 야쿠자가 얽혀있던 최대 규모의 마약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리얼하게 묘사해 긴장감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악인에게 대항할 때 오는 쾌감이 상당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때려잡는 마동석의 주먹 덕분에 속이 뻥 뚫리고 사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뚜렷한 대립구도를 내세워 나쁜 놈보다 더 강한 힘으로 동석이 형이 때려잡는다 라는 게 범죄도시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거운 분위기를 풀어주는 유머의 활약도 대단합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가볍게 내뱉는 대사가 너무도 재미있어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죠. 가장 유명한 대사 중 하나는 장첸과 마석도의 마지막 대결에서 나오는데요. 감히 나하고 혼자 그렇지. 넌 죽겠다는 거야?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갖고 난 야 이거 좋다 하고 딱 가서 딱 했는데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너 위에 진짜 의지에 계셔. 두 대사 모두 윤계상과 마동석의 애드립이었다는 게 알려져 큰 화제가 되었죠. 실화 바탕, 액션, 코미디 등이 범죄도시의 장점이라면 비교적 심플한 서사 구조는 약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비슷한 구도가 반복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약점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장점을 더 극대화해 나가고 있죠. 황야가 공개되었을 때 저는 엔터테이너예요. 스스로를 아티스트라 생각한 적이 없죠. 영화를 보는 시간만이라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마동석의 인터뷰에서 그가 어떤 영화를 지향하는지 추측할 수 있는데요. 기획, 제작, 각본까지 맡고 있는 범죄도시는 그가 생각하는 영화의 정수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외에도 범죄도시만이 가지는 차별화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요소는 주인공 마석도가 등장할 때부터 완성된 캐릭터라는 겁니다. 만렙을 찍은 주인공이 악을 응징해 나가는 이야기죠. 그의 주먹 앞에선 장첸과 강해상도 하찮은 존재들이었고 직접 대치했을 땐 큰 데미지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범죄도시의 숙제 중 하나는 어떻게 빌런이 마석도를 만나지 않게 할 것인가 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마석도 개인의 위기를 찾아보기도 힘들죠. 이런 마석도를 영웅서사의 구조로 분석하면 고전 영웅들과는 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영화는 마석도가 어떻게 강인한 힘을 가진 존재가 되었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내면이 성숙해지는 성장의 서사도 잘 보이지 않죠. 게다가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지만 조력자로서의 비중도 약한 편인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초월적인 존재의 주인공을 내세워 빠르게 직진하는 영화라는 게 가장 차별화된 특징입니다.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는 압도적인 힘으로 범죄도시가 흥행할 수 있었던 건 관객이 바라는 공권력의 모습이 투영된 데에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훌륭한 경찰이 많지만 다양한 절차와 규제 탓에 범죄자를 잡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점점 더 치밀하고 잔인해지는 범죄가 보도되면서 우리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상상 속의 범죄자는 경찰보다 월등히 강한 힘을 가진 존재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감을 단번에 풀어주는 게 마석도식 절차와 액션이죠. 어떤 범죄자라도 단번에 압도할 수 있는 힘으로 현실을 대리해 악인에게 벌을 주는 주인공, 여기서 쾌감을 느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범죄도시가 판타지 영화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미 마석도가 완성된 존재이기에 이야기의 방향성이 변한다는 건데요. 1편부터 그가 점점 더 강해진다는 느낌은 받기 어려웠습니다. 더 수련할 게 없어 보이는 절대 강자였죠. 그래서 범죄도시는 초반부터 악인의 범죄를 묘사하는데 공을 들입니다.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담아 관객을 불안하게 하고 동시에 분노하게 하죠. 주인공의 힘을 키울 수 없다면 악인을 더 나쁘게 담아 마석도 주먹이 닿을 때의 통쾌함을 증폭시키는 건데요. 시리즈 영화에서 관객은 더 자극적이고 스펙터클한 걸 원하게 되는데 범죄도시는 주인공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할 수 없기에 범죄의 스펙터클을 확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강하고 나쁜 악인으로 관객의 분노도 끌어올려야 하죠. 이런 부분을 보면 범죄도시
범죄도시의 가능성과 숙제가 명확히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3편의 관객수가 1편보다 줄었던 건 3편의 빌런이 2편의 강해상보다 덜 인상적이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해상도 장첸보다는 덜 인상적이었던 것 같죠. 유사한 이야기 구조로 소재만 확장하는데 한계가 왔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총 8편의 시리즈로 진행 중이라는 범죄도시는 이번에 개봉하는 4편이 시리즈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편의 관객수에 따라 다음 편의 방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은 범죄도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